안녕하십니까. 현장 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오늘은 수목에 대한 보상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목 보상 참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LH 사태와 관련해서 뭐 어떤 나무 심었더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평가사들이 결국은 이제 수목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원에서 보면 수목보상평가 자료집 이렇게 해서 책자들도 있어요. 이제 이걸 보고 거의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나무값을 정하게 되는데 이 책 내용이 뭐 2006년 책인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책도 한 권 있고요. 보면 내용이 보면 관상수는 어떻다, 과수는 어떻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지요. 이걸 가지고 참고해서 이제 나무 수목보상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도 많고 억울한 분들도 많은데 수목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원칙이 이전비 보상입니다. 이전비 보상. 그래서 저 책자를 보면 이전비 어떻게 뭐 굴집이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굴집이 뭐 운반비 상하차비 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 들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어떤 수목별로 했을 때 이식비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산정하는데 이걸 다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또 뭐 조경업체에다 맡겨서 감정평가사들도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책자는 원칙적인 내용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특수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곤란하죠.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다. 이전비. 그러니까 이전비가 뭐가 많이 나오겠느냐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전비를 보상한다고 해서 엄청 큰 나무, 쓸모없는데 엄청 큰 나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규모만 있고 어떤 가치가 없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까? 예외적으로 이전비 보상이 취득비를 넘으면 이제 취득비로 보상한다. 이게 예외 규정이거든요. 원칙은 이전비지만 예외적으로 취득비를 보상한다. 그럼 취득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책을 보면 또 이렇게 대충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조달 나라장터나 이런 데 보면 나무 한 그루에 얼만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취득비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가격은 지나치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이 잡혀 있는 거고 현실 가액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소유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수목보상은 뭐 이런 보상 평가 자료집을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이전비나 취득비를 산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같으면은 제 나무값이 얼마 나올까요?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또 뭐 심기 어려운 나무인지 온갖 것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제 나무값이 얼마 나올까요? 묻는데 딴 데 비교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시겠지만 달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것을 보고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얼마 나오겠느냐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시면 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얼마를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2, 3년 전에 하나 나왔어요. 보상 목적으로 나무 심을 썼을 경우에 보상이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도 이제 LH 사태 관련해서 그런 게 많죠. 이게 지금 여기가 사례를 보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의성입니다. 의성. 대구 공항이 이전된다는 지역이죠. 여기 제가 현장 답사를 다녀왔는데 현장 맞은편에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심었죠? 보시면 다. 최근에 심었어요. 다 이렇게 보시면. 잘 심어놨죠? 잘 심어놨는데 이게 단적으로 보상 목적이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 좀 의구심은 가요. 잘 갖고 놨어요. 이렇게 할 정도면 보통 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거의 적용업자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걸 해서 적용목으로 팔려고 한 건지 저는 의문인데 이런 경우에 진짜 잘 받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잘만 심어 놓으면. 근데 제가 팔 때 조금 촘촘해요. 너무 이 나무도 그렇고 이 나무도 보면 너무 굵어요. 사실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몇 그루 심겨질까요? 이게 두 달 가면은 막 이게 한 4, 50만 원에 한 그루에 이 보상 4, 50만 원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보상을 받아보면 쭉 가서 보면 이런 나무 잘 심어놨어요. 아주 잘. 원나무도 되고 요 가면은 또 뒤에 가니까 소나무도 많이 심어놨던데 이게 촘촘히 많이 심어놨어요. 이런 나무들 보상이 잘 나올까? 보상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다르게 말해서 이걸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드린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봤을 때는 의문입니다. 이게 다행히 잘 살아서 살아남았다면 살아남으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죽었다면 나무값 없어지죠. 나무값 없어지고 또 나중에 이게 또 보상 목적이다 뭐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촘촘히 심어 놓으면 한가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분은 전문가 느낌이 나요. 전문가 느낌이. 사실 종류별로 다양하게. 그리고 이게 진짜 적용 목적으로 적용해서 하시는 분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럴까라는 의문은 드는데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랑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진짜 이거 농사 짓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하고 어떤 게 더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더 많이 잘 받아야 되겠죠. 널찍널찍하 진짜 농사 짓는 것처럼 이런 나무 적다고 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만큼 품삯이 들어가고 차가 필요하거든요. 위에 나무는 인위적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냥 분만 살짝 떠서 가면 되지만 이거는 다 분을 떠야 다시 싹싹 다시 떠야 되고 분도 말고 사실 이전비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농사라면 저는 막진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돈을 들여서 심는 건 절대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있어요. 보면 이 맞은편에 나무가 엄청 잘 자랐죠. 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경수 같기도 한데 나중에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논이면. 근데 많이 받을까요? 크니까 많이 받아야겠다 생각 들 수 있지만 이게 관리 안 되는 사실 나무는 이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이런 거 살려면 되게 싸요, 취득비는.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취득비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죠, 이런 나무들은. 취득비 나무값 정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하면서 더 많이 받는 방법. 이런 나무 잘 키워서 잘 수확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아직 이 동네는 거의 다 이제 농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런 경우는 고경업자가 고경 사업차 갖다 놨을 수도 있고 보상 목적을 갖다 놨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